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진성한우의 한우 1+ 등급 양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한우장인의 한우 2등급 사태도 준비했습니다. 양지와 사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둘 다 사버렸습니다. 사태를 산 스토어에서 이렇게 뼈도 샀는데요. 먼저 한우 사골 1kg고요. 이건 한우 모든 뼈 2kg입니다. 이 고기와 뼈들을 충분히 끓여낼 수 있는 거대한 곰솥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든 뼈를 뜯어볼까요? 어느 부위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식견으론 물이네요. 누가 봐도 좀 핏물이 뭉친 그런 부분도 있네요. 다음은 사골입니다. 이 뼈는 확실히 익숙하시죠? 뽀얗고 예쁜 모습이네요. 뼈가 있고 이 안에 뭔가 골수들이 들은 거죠. 사태는 뭔가 근막도 있고 힘줄도 박혀 있습니다. 씹는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양지는 장조림용이라 그런지 조금 얇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도합해서 뼈 3kg에 고기 1kg, 총 4kg를 곰솥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요리는 헬렌스 레시피라는 채널을 베이스로 참고했습니다. 헬렌은 하노이 사시는 베트남 분이고요. 여기가 영어로 운영하는 베트남 푸드 채널 중 가장 큰 채널입니다. 채널도 근본인데 영상까지 근본이에요. 헬렌의 퍼 레시피 영상이 유튜브 전체 퍼 레시피 영상 중 최고 조회수거든요. 퍼는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크게 발달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검색 결과가 베트남 현지식인지 변형인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제 채널 커뮤니티에 베트남 정통 퍼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고 500개가 넘는 소중한 제보 댓글들이 모였습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퍼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핏물을 빼겠습니다. 고기가 잠길 만큼 물을 넣고 그냥 담가둡니다. 1시간 뒤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물이 빨개졌죠. 빨간 물을 모두 따라버리고 보니 아직 고기 육색이 빨간 편이네요. 다시 한번 물을 채우겠습니다. 한 번 더 1시간 뒤 이번에도 물이 빨개졌네요. 이렇게 물을 갈면서 2-3시간 핏물을 빼는 겁니다. 아까와 달리 고기가 하얗게 질렸죠. 이번에는 고기와 뼈를 뺀 빈솥에 물을 채우고요. 가스레인지로 옮겨서 물을 끓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 물 끓는 것만 30분이 걸려버리네요. 소금 반 스푼, 식초 1스푼을 넣고 고기와 뼈를 모두 투하합니다. 핏물을 빼는 것도 좋고 깨끗이 씻는 것도 좋지만 한번 팔팔 끓이는 것만큼 강력한 클리닝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더러운 거품이 마구 떠오르는 것이 그 증거겠죠. 겉만 소독한다는 느낌으로 10에서 15분 끓이면 충분합니다. 왜 한번 끓여야 되는지 바로 이해할 것 같은 누린내에 준하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조심조심해서 뜨거운 물을 따라 버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고기와 뼈를 흐르는 찬물로 씻을 수 있게 됐네요. 특히 뼈의 절단면에 뼈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뼈는 물 부족 국가에서는 못 만들 음식이네요. 이렇게 싱크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벌써 4번째로 곰솥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넣는 물이 실제로 먹을 한우 육수가 될 거니까 양껏 채우세요. 그리고 양파 하나를 하프 커팅해서 넣습니다. 헬렌의 말로는 양파가 국물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가스레인지로 옮겨서 소금을 크게 1숟갈, 설탕도 크게 1숟갈 넣습니다. 깊은 육수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1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국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보이는 족족 제거해 주시고요. 뽀얀 국물이 아주 보기 좋네요. 뭐야 그냥 갈비탕이네 라고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양파와 생강인데요. 놀랍게도 직화로 태워버릴 겁니다. 저도 이런 조리는 아예 처음이라 정말 당황했습니다. 양파의 절단면이 확실히 까맣게 됐을 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을 구우면서 느낀 게 퍼지는 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채소에 불을 갖다 대버리는 목적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팬에서 구울 때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배신감이 들게도 양파와 생강의 검댕을 긁어냅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팬에 굽지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검댕을 먹는 것도 좋진 않으니까요. 떼긴 떼야죠. 아무튼 이렇게 긁어내는 정도로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수를 낼 채소가 세팅되었고요. 다음은 향신료입니다. 팔각, 정향, 계피, 카다멈을 준비했는데요. 쌀국수 한번 만들겠다고 이런 걸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뻐용 향신료 세트입니다. 이게 1,5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뒷면에 재료 함량을 보니까 각각 따로 사면 15,000원에도 못 살 향신료들이 모여있어요. 그냥 쓰면 안 되고 향신료들을 좀 구워야 합니다. 아, 향이 엄청납니다.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됐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난 육수입니다. 구운 양파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국물 비주얼이 엄청 사네요. 생강도 넣고 팬에 구운 향신료들도 그냥 부어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갈비탕 같다고 하실 분이 없겠죠. 3시간을 끓인 국물입니다. 너무 맑고 맛있어 보이는 쌀국수 국물이 지금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뼈들은 남겨두고 고기들만 골라낼 거예요. 힘줄도 있어요.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양지도 너무 잘 익었습니다. 현재 뼈 상황 한번 하나 볼까요? 여기 붙은 살들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야, 이거 보세요. 사골 구멍 났어요 지금. 요거 지금 다 이 국물 안에 퍼졌겠죠. 보셨다시피 고기는 3시간으로 마무리해서 꺼낸 거고요. 남은 뼈는 여기에 추가로 최소 3시간, 가능하면 밤새 끓이는 겁니다. 꺼낸 고기들입니다. 아, 향이 벌써 레전드다. 주방에 이국적인 베트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고기들은 밀폐 용기에 잘 넣은 뒤 냉장고에서 식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게시글에 뻐를 먹을 때 현지인이 꼭 하는 근본 행동이 있냐고 질문드렸었거든요. 많은 분이 꿔이라는 것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백종원님도 EBS와 스푸파에서 뻐에 꿔이를 꼭 같이 먹으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꿔이 레시피 또한 헬렌의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 참고했습니다. 꿔이까지 직접 만드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물, 소금, 설탕을 잘 계량해서 손으로 반죽합니다. 이 반죽을 도마 위로 옮겨서 4시간을 수성시키겠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곁들여 먹는 빵에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요. 육수 올려놨고 빵도 밀어놨고 이제는 눈 좀 붙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9시간을 더 끓인 육수를 공개합니다. 이제는 뭔가 우러나오다 못해 고와진 느낌이 나죠. 위에 둥둥 떠있던 향신료들은 다 물 먹어서 가라앉았나봐요. 뼈들을 모두 건져내고 있습니다. 붙은 고기들 놓칠 수 없을 것 같아. 거의 감자탕이네 이거. 따로 채를 세팅한 뒤 국물을 한번 완전히 거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한우를 써서 그런 건지 기름이 엄청 떠 있어요. 국자를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자꾸 소중한 육수가 국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비닐을 싸서 냉장고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감자탕 감성으로다가 뼈에서 고기를 발라냅니다. 이 과정은 헬렌 채널 포함해서 어떤 뻐 영상에도 없었던 내용인데요. 그냥 육식인의 본능이 이 고기를 챙겨 놓으라고 외치더라고요. 우와, 이거 어떻게 안 먹니 이거? 이거 버리면 지옥 가죠. 떼어낸 조각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아놓고 보니 이렇게 많습니다. 뭔가 사은품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죽 숙성이 끝난 꿔이도 이어가 볼게요. 길이는 2.5인치, 폭은 1인치 정도 되게 반죽을 잘라두겠습니다. 이제 꿔이를 튀겨야죠. 기름 요리할 때 항상 최대 문제점은 영상에 기름이 비친 내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꿔이를 투하합니다. 부푼다. 부풀었다. 됐다. 빛깔이 너무 예쁘죠. 현지식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부푼 모습이라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조연으로서는 손색 없는 꿔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고명을 썰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운 걸 안 좋아해도 장식용으로는 고추가 필요합니다. 홍고추 하나 사서 송송 썰었고요. 지난 영상 쿠바 샌드위치에서 라임은 굴려야 잘 짜진다고 많이 알려주셔서 바로 적용해서 잘라봤습니다. 이 쪽파가 뻐 채소 고명의 핵심이거든요. 베트남 쪽파는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한 두꺼운 걸 고르셔야 해요. 흰 부분은 5cm 정도 길이로 그냥 썰어서 준비해두는 게 하노이 현지 비주얼을 재현하는 방법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일반 고명 스타일로 썰면 되겠습니다. 고수도 역시 고명 스타일로 잘게 썰고 나면 이렇게 베이직 고명 4그릇이 세팅되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가보죠. 구독자 안재원님께서 뻐에 3가지 채소를 함께 먹어야 근본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 라우 응어는 앞서 보여드린 고수고요. 이것은 라우 흥꾀, 타이 바질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격은 1,900원으로 일반 마트의 일반 허브와 비슷했네요. 이것은 라우 응어가이, 쿨란트로입니다. 제 검색상으로는 한국에서 단 한 곳의 온라인샵에서만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4,790원으로 꽤 비싸서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샀죠. 근데 웬걸 지금은 1,790원이 됐더라고요. 아니 이건 좀. 고기 고명도 썰어놔야죠. 제가 원래 고기 써는 장면을 짧게 넣지는 않는데 지금 써는 걸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세상 퍽퍽한 양지와 사태가 더 질겨졌습니다. 그나마 연하고 맛있던 부분은 육수에 다 넘겨주고 냉장고에서 밤새 굳었잖아요. 맛은 몰라도 최소한 식감은 낙제인 상황이죠. 이따 국물과 합체되면 부드러워지길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얇게 썰어봤습니다. 이래서 준비한 고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우 원뿔 등급 불고기입니다. 정말. 뻐는 아까 양지와 사태처럼 육수 낸 고기를 썰어 올리는 방식이 있고 생고기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서 즉석에서 익히는 샤브샤브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식을 위해 뭉쳐있는 고기를 미리 떼어내서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수입품이지만 이 역시 네이버 검색하면 제품이 쏟아집니다. 면 두께가 3mm인 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쌀국수를 넣고 딱 2분만 끓이면 되는데요. 뿌옇게 전분이 뿜어져 나오네요. 바로 꺼내서 찬물로 씻고 그대로 물에 담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육수를 꺼내왔습니다. 의도한 대로 기름이 물 위로 떠올라서 하얗게 굳어있네요. 이러면 확실하게 남김없이 편리하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겠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넣어줘야 돼. 나이도 부족해. 다 비율을 넣어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넣는 사람 있어? 가게에는 안 넣는데 절대 없대. 무조건 다 넣는데. 그럼 가게 안 넣는데 너가 뭐라고 넣어? 결국 이걸 공개할 수밖에 없겠구만. 우리나라 그 미원의 원조인 아지노모토. 심지어 이 베트남 보이시죠? 베트남어. 베트남에서 파는 아지노모토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는 그 어디에도 레시피가 없었어. 갑자기 천상의 맛이. 와, 이런 진국이 없다 진짜. 이렇게 면과 고명과 육수까지 모든 재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꼬박 24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장비부터 갖춰야 되겠죠. 이것입니다. 쌀국수용 숟가락, 아울러 이 젓가락, 이렇게 두꺼워야 합니다. 바로 이 조합이 쌀국수를 완성합니다. 이거 1,000원인데 배송비 3,000원이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으아. 나왔습니다. 와, 베트남 그 느낌 맞아요. 제가 찾던 국수가 이 국수가 맞습니다. 샤브샤브로 익혀진 이 고기. 이거 맛있네. 됐다. 쪽파도 한껏 올리고, 고수는 이제 이 정도 넣어줘야 돼. 이 정도 넣어줘야죠. 그렇지, 바로 이거지. 진짜 맛있네요. 이쯤에서 궁금증 하나 해결하고 가야죠. 여러분, 이 꿔이 베트남 방식대로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이래서 백종 아저씨가 이걸 담궈놨다가 먹으라고 하셨나봐요. 국물을 쫙 빨아드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이지 어디가 베트남이야. 너무 맛있는데. 일단 고기 베이스가 깊어요. 고기의 육향들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다 이렇게 산뜻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향신료를 같이 넣고 끓여서일 수도 있고, 허브들을 함께 먹어서일 수도 있고, 라임을 짜서일 수도 있는데, 다만 혀에 달라붙는 맛은 베트남에서 쌀국수 함께 먹는 이 근본 채소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타이 바질이란 건데요. 듣도 보도 못한 채소입니다. 이걸 대를 먹진 않고요. 이렇게 뜯어서 잎만 먹는데요. 쌉싸름해요. 이게 근본이라고? 너무 쌉싸름한데? 고수를 이렇게 때려 먹는 저조차도 이건 치약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면을 페리오랑 먹는 것 같아요. 이빨 닦다가 밥 먹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쿨란트로. 야, 진짜 살면서 이 비슷한 것도 본 적 없다, 진짜. 아, 고수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조금 더 센 느낌인데 이건 맛있어요. 고수보다 센데 날카롭게 센 게 아니라 중간 맛이 세서 잘 어울려요. 이건 좋네요. 쌀국수와 꿔의 관계를 저는 평양냉면과 녹두전에 비유하고 싶어요. 쌀을 먹다가 이 밀을 먹는 타격감이 있거든요. 와, 담가놓으면 담가놓을수록 맛있네요. 바로 이 느낌이죠. 네, 이거 먹어야죠. 이 뼈에서 뜯은 이 고기들이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고기 한번 가자. 이거 들어가자. 와, 진짜 연하다. 야, 이제 좀 육식맨 같네. 진짜 맛있다. 이야, 이건 어나더 레벨이네요. 제가 어디 레시피 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고기들인데, 베트남 분들께 죄송하지만 쌀국수 고명의 해답을 찾은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면 밑에 있었어요. 신수 찍어서. 이게 국수다. 경악스러운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고명으로선 사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 고기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태는 한우 2등급이었고 양지는 원뿔이었단 말이죠. 중간에 힘줄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씹는 맛도 다채롭고 좀 더 덜 퍽퍽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양지는 제 생각보다도 더 퍽퍽해지더라고요. 최대한 간소하게 하시고 싶다고 하면 한우 잡뼈 플러스 사태, 저는 그 조합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자고 이런 시간도 포함이긴 하지만 24시간 넘게 조리해서 이렇게 쌀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의 이걸 같이 먹는 느낌이 워낙 좋아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직접 만드는 거는 이렇게 힘든 일이니까 근처 꽈배기집 이런 데 가셔서 설탕 묻히지 말고 주세요. 민짜 꽈배기를 좀 받아오세요. 그럼 되게 비슷해요. 오늘 이 허브들은 공부도 많이 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쌀국수에 꼭 필요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분짜 먹을 때, 반새우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의 포인트, 한우 잡뼈로 뼈고기들을 취하시라는 것. 베트남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고기면이 완성이 됩니다. 쌀국수를 집에서 해먹는 의미가 있느냐? 완전히 있습니다. 그릇 하나지만 정말 다양한 맛과 향이 있어요. 동남아에 온 것 같은 정취를 완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의 결론, 쌀국수에 미원은 필수.
제가 오늘 베트남 재료를 참 많이 샀는데요. 사실 허브 빼고 일반 식품은 전부 한 온라인 샵에서 몰아 샀습니다. 1, 2천원 재료들 사면서 배송비 3천원 더블로 내면 대단히 언짢거든요. 동남아 식자재 수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백 개 제품을 취급하셔서 몰아서 사면 배송비를 한 번으로 아낄 수 있더라고요. 혹시 육식 메뉴 온라인으로 고기와 식자재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71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